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이름이죠, 리프트. 네. 아마 직접 이용해 보셨거나 아니면 길에서 분홍색 로고 붙은 차를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그냥 교통수단의 하나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게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우리 눈에는 계속 잘 나가는 것 같은 회사가 왜 투자자들한테는 지난 6년 가까이 외면을 당했을까? 대체 그들의 눈에는 뭐가 보였길래 주가가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오늘은 리프트의 대중적인 이미지 뒤에 숨겨진 그 투자자들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사실 한 기업을 둘러싼 대중의 인식하고 투자 시장의 평가는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리프트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고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딱 세 가지 단서를 따라가 보면 됩니다. 과거의 상처, 그리고 현재의 체력,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과거, 현재, 미래군요. 네,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맞춰보면 그림이 아주 선명해질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 그 과거의 상처부터 시작해 볼까요? 리프트가 2019년에 주당 72달러라는 아주 화려한 가격으로 증시에 데뷔했잖아요. 네, IPO 때만 해도 분위기가 정말 뜨거웠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신 기업의 등장이었으니까요. 다들 엄청 기대했죠. 그럼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주가가 그 가치의 73%가 사라졌습니다. 와, 73%요? 우리 돈으로 130만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계좌에는 272달러, 약 35만 원 정도만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끔찍한 성적표네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미스터리의 핵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보통 주가가 이렇게 장기간 박살이 나면 아, 이 회사 사업이 망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돈을 못 버니까 주가가 떨어졌겠거니. 그런데 리프트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잠시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상식적으로 회사가 계속 커지면 주가도 따라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주변만 봐도 리프트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매출이 늘었는데 주가가 70% 넘게 빠졌다는 건 뭔가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었다는 뜻이겠네요. 정확합니다. 투자자들이 본 첫 번째 유령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리프트는 2021년에 팬데믹 때문에 잠깐 주춤했던 걸 빼면요. 거의 매년 두 자릿수 비율로 매출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두 자릿수요? 네, 가장 최근인 2024년 3분기 실적만 봐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나 성장했거든요. 회사의 덩치 자체는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었던 거죠. 와, 이건 진짜 의외인데요? 매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주가는 반대로 곤두박질 쳤다. 그럼 투자자들은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실망했던 걸까요?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니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돈을 못 번 게 왔습니다. 아, 정확히 말하면 버는 족족 그 이상을 태워버리고 있었다는 게 맞겠죠? 아하. 어느 순간부터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성장하는 건 알겠어. 그래서 이익은 대체 언제 내는데? 그렇죠. 매출이 아무리 늘어도 계속 적자만 쌓인다면 그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다름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아하, 드디어 첫 번째 단서가 풀리는군요. 겉으로 보이는 매출 성장 뒤에 실제로는 돈이 줄줄 새고 있었다는 거네요. 네.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가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잖아요. 기업이 사업으로 번 돈에서 비용이랑 투자를 다 빼고 순수하게 주머니에 남는 진짜 쌈짓돈 같은 개념이죠. 네, 그 쌈짓돈이 기업의 진짜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리프트가 이 잉여 현금 흐름을 흑자로 전환시킨 게 불과 2024년의 일입니다. 2024년이요? 상장하고 5년이나 걸려서요? 네, 5년이 꼬박 걸린 거예요. 그전까지 5년 내내 회사를 굴리기 위해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계속 쏟아붓고 있었던 셈이죠. 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만도 했겠네요. 그렇죠. 언젠가 좋아지겠지 하면서 기다렸는데 5년 동안 계속 내 돈이 타들어가고 있었던 거니까요. 정말. 네, 바로 그 인내심의 한계가 금리 인상기와 맞물리면서 폭발한 겁니다. 예전에는 미래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적자가 용서됐지만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당장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여줘야만 하는 시대로 바뀐 거죠. 리프트가 최근 몇 년간 공격적인 확장 대신 허리띠를 졸라매고 효율성을 뜯어고친 것도 바로 이런 시장의 압박 때문이었고요. 아, 그래서 드디어?
네, 그 노력 덕분에 드디어 수익성이라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기 시작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서, 현재 체력을 볼 차례군요. 골칫거리였던 수익성 문제를 해결해서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 주가가 다시 오를 일만 남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왜 아직도 주가는 IPO 가격에 한참 못 미치는 거죠? 이건 또 이해가 안 가네요. 뭔가 투자자들이 아직도 찜찜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뭘까요? 여기서 바로 세 번째 퍼즐 조각인 가치평가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등장합니다. 가치평가요. 현재 리프트의 주가는 방금 이야기한 그 쌈짓돈, 즉 잉여 현금 흐름의 8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8배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시장에서 잘 나가는 다른 기술주들이 보통 벌어들이는 현금의 20배, 30배 가격에 거래되는 걸 생각하면 20배, 30배요? 네, 그걸 생각하면 8배는 정말 파격적인 할인가에 가깝습니다. 와, 시장이 리프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네가 지금 돈을 벌기 시작한 건 알겠는데 앞으로도 계속 잘 벌지는 우리가 반신반의하며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과거에 문제아였던 애가 드디어 정신 차리고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는데도 시장은 여전히 너 또 사고 칠지 몰라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대체 뭘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죠? 투자자들의 그 불안감 뒤에는 아주 구체적인 두 개의 거대한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두 개나요? 첫째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 우버와의 끝없는 전쟁입니다. 하긴 저만 해도 출퇴근할 때 리프트랑 우버 앱을 둘 다 켜놓고 가격 비교를 하거든요. 몇백 원이라도 싼 쪽을 부르게 되는데 이런 소비자가 수백만 명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살벌한 경쟁이겠다 싶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우버는 차량 공유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 서비스인 우버이츠라는 막강한 무기가 하나 더 있죠. 그렇죠. 사용자들을 자신들의 플랫폼 생태계 안에 더 강력하게 묶어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대 공룡 옆에서 리프트가 계속 점유율을 지키면서 성장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거라는 우려가 항상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만만치 않은 싸움이네요. 그럼 두 번째 그림자는 뭔가요? 우버보다 더 무서운 게 있나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어쩌면 이 산업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위협입니다. 산업 전체요?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등장입니다. 자율주행. SF 영화 같은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벌써 현실적인 비즈니스 위협으로 다가온 거군요. 네, 코앞까지 왔죠. 이게 구체적으로 리프트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구글의 웨이모나 테슬라가 자율주행 택시를 먼저 상용화해버리면 리프트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건가요? 그게 바로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리프트와 우버의 핵심 자산은 수많은 운전자 네트워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운전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의 사업 모델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겁니다. 와, 지금의 가장 큰 강점이 하루아침에 쓸모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거대한 기술 변화의 파도 앞에서 리프트가 과연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저렴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정말 사방이적인 상황이네요. 안으로는 수익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밖으로는 우버랑 싸워야 하는데 심지어 산업 전체를 집어삼킬 수도 있는 자율주행이라는 쓰나미까지 밀려오고 있고요. 네, 첩첩산중이죠. 그렇다면 리프트는 이런 위협들에 맞서서 어떤 전략을 쓰고 있나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아주 영리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리프터 경영진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 중 하나는 어렵게 만들어낸 이익을 주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돌려주는 겁니다. 우리 이제 돈 잘 법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이익 주주들과 나누겠습니다. 라는 명확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거죠.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준다는 건 구체적으로 배당금 같은 건가요? 배당보다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사주 매입이요? 네, 회사가 자기 돈으로 시장에 풀려있는 자기 회사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거예요. 2025년 들어 3분기까지만 해도 무려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이 넘는 어치의 자사주를 사들였습니다. 4억 달러요? 그 정도면 웬만한 중소기업 하나를 인수할 수 있는 돈 아닌가요? 그렇죠. 회사가 우리 주식 이 가격에 있는 거 말도 안 된다. 그 시장에 대고 소리치는 것 같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주식수가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도 있고 무엇보다 회사의 강력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죠.
외부에서 어떻게 보든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 우리 주식은 지금 너무 싸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이런 움직임은 주가 방어에 분명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그렇게 끄고 있다는 거군요. 하지만 자사주 매입이 우버와의 경쟁이나 자율주행이라는 근본적인 위협에 대한 답이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건 아니죠. 자사주 매입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지만 이건 일종의 진통제에 가깝습니다. 진통제요? 리포트의 장기적인 성공을 결정할 근본적인 요인은 결국 따로 있죠. 앞서 말한 그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수익성 있는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냥 성장이 아니라 수익성 있는 성장이라는 점이 핵심이겠네요. 과거처럼 돈을 쏟아부어서 매출만 키우는 방식은? 더 이상 시장에서 용납되지 않을 테니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다행히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사람들의 이동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아주 견고하거든요. 아, 그건 그렇죠. 이 흐름을 잘 타면서 비용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이익을 꾸준히 늘려나갈 수 있다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서서히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 산업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켜봐야겠죠? 오늘 우리는 리프트라는 아주 익숙한 브랜드를 통해 투자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투자자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준 과거, 네. 5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수익성을 증명하기 시작한 현재, 그리고 우버와 자율주행이라는 거대한 숙제를 안고 있는 미래까지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네요. 맞습니다. 리포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회사의 주가 등락을 넘어섭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서비스가 비즈니스로서 그 가치를 증명하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대화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리프트의 사업 모델에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는데요. 네, 그랬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관점을 한번 완전히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뒤집어 본다뇨? 만약 리프트가 이 기술의 희생양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하는 지배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위협을 기회로 바꾼다는 관점이죠.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프트는 이미 수백만 명의 사용자와 그들의 이동 패턴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배차 시스템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돈으로도 쉽게 살 수 없는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맞아요. 만약 이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회사와 손을 잡거나 혹은 자체 기술을 발전시켜서 누구보다 먼저 운전자 없는 택시 제국을 건설한다면요. 앞으로 이 분야를 지켜보실 때 리프트가 어떻게 방어하는지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그들이 스스로 이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공격수가 될 가능성은 없을지 상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